제가 와이프한테 딱 보면서 얼마 올랐다 하면서 오늘 우리 1억 벌었어 20% 30% 이런 목표는 아예 안 사요. 최소 10배 이상 먹을 수 있는 주식이 뭘까 이걸 맨날 고민하면서 사요. 10억 정도 됐어요. 내가 얼마 속이 찢어지겠어요. 지금 86%가 떨어지고 있어요. 스님, 저 바람에 흔들리는 저 깃발은 도대체 바람이 흔들리는 건가요? 깃발이 흔들리는 건가요? 저 흔들리는 것은 네 마음이지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타짜를 봤거든요. 다시 한번. 예, 영화요? 네. 그거 보면서 제가 느꼈죠. 스승이 진짜 중요하구나. 고수한테 배워야 뭐가 돼도 되겠구나. 내가 스승이 돼야 되는 거야? 제가 알기로 이제 원장님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면 또 알아주는. 뭘 또 알아줘. 남들이 그러면 난리 나겠네요. 어제 알아주는 사람 맞죠? 팀장님이요? 네. 알아줬다 못 알아줬다 지금. 잘 나갔다가 망했다가 뭐 산전수전 다 겪죠. 그래서 그 산전수전 스토리 한번 오늘 좀 하면서 저 주식 좀 배워보려고요. 주식이요? 네. 주식 얘기하자면 누구나 다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뭐 좀 기간이 되고 그러신 분들은 다 온갖 정말 뭐 전설 같은 얘기들이 많을 텐데 저도 사실 뭐 할 얘기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열심히 치과 의사만 하고 있는데 임플란트 공부를 한창 하던 시기죠. 2005, 6년 때.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미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가 국내 최초로 생겼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얘가 곧 상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을 한 끝에 2005년인가 2006년도인가 비상장일 때 주식을 좀 샀어요. 그 당시에 주당 4,000원씩 해가지고 만 주를 사면 4천만 원이죠? 8천만 원을 투자했어. 가지고 2만 주를 샀어.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퍼스트 인 더 월드. 그러니까 세상에서 최초인 거 또는 세상에서 베스트인 거 이걸 저평가 받았을 때 내가 빨리 캐치만 할 수 있다면 장기 투자를 하면서 얘를 우리 자식 새끼 키우듯이 키워나가는 거. 그래야 한마디로 10배거. 저는 목표가 뭐 20% 30% 이런 목표는 아예 안 사요. 왜냐면 피곤해. 그렇게 볼 수도 없고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잘 선택해서 산 다음에 장기 투자한 다음에 얘가 최소 10배 이상 먹을 수 있는 주식이 뭘까 이걸 맨날 고민하면서 사요. 근데 그 당시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국내 최초였잖아요.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임플란트는 막 이제 퍼져나가던 그런 시기였어요. 여명기였죠. 여명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임플란트 회사면 당연히 나중에 주식 성장이 되겠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믿음으로 샀어요. 몇 년이 걸릴지는 몰랐지만 2008년도인가 아무튼 그때 상장을 했어요. 근데 나는 몰랐네. 이제 잊어버리고 살았어. 너무 바쁘게 사니까. 나중에 이렇게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하고 초창기 한 5만 원까지 주당 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막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주당 한 10,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팔아야겠다. 해서 또 아무 생각 없이 주식 초짜했으니까 팔았어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이익을 봤죠. 왜냐면 주당 4,000원에 산 걸 주당 10,000원에 팔았으니까 그 당시로 뭐 8천만 원 투자해서 2억 원을 회수했으니까 한 1억 2천만 원을 이득을 본 거예요. 괜찮았죠. 초짜에 정말 어떤 운이 정말 좋았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그냥 잊어버리고 또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치과 의사 생활만 해가지고는 도대체가 이게 재산을 모을 수가 없다라는 건 이제 현실적인 걸 알았어. 꿈은 치과하면서 원대했는데 그렇게 실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세상이 갈수록 지금 2025년도죠? 지금도 보면 자기 본업만 가지고 재산을 쌓기는 사실 좀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재테크가 필요해. 이제 이걸 좀 깨달았죠. 다행히 그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도인가 그때 금융위기 한번 딱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연찮게 또 알게 된 정보가 종목명 얘기해도 되나? 그럼요. 그래요? 젠백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 3,000원, 5,000원 했어요. 이 회사의 이제 스토리가 뭐냐면 세계 최초의 췌장암을 고칠 수 있는 신약이야. 근데 암 중에서 예나 지금이나 악성 중의 악성이 췌장암이거든요. 근데 그걸 고칠 수 있다라는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스토리는 훌륭해요. 영국에 어디서 이렇게 주식을 사갖고 와서 임상시험 중인데 성공 확률이 높다. 이래가지고 임상 3상을 이제 곧 하면 제가 이제 주로 제약바이오를 하거든요. 다른 거 잘 안 봐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이거 스토리대로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해서 3,000원, 5,000원일 때부터 보면 그때 약간 좀 허접한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해서 파는데 그것도 딱 읽어보니까 사기만 하면 무조건 돈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도 사고 어쩌고 해서 그때 아무튼 한 1억 2천 남는 돈, 이득 본 돈 있잖아요. 고스란히 갖고 있다가 그거를 점진적으로 계속 샀죠. 그리고 이제 또 제 성격상 원래 이제 그렇게 집중을 못 해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사놓고 또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 약간 젠백스가 약간 좀 작전주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막 진료 열심히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진료 딱 끝나고 한 6시쯤에 차트를 딱 보면 그날 젠백스가 상한가를 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막 하한가를 가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만약에 제가 정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주식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막 상한가 올라갔다가 막 하한가 내려가고 이러면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막 마음이 되게 흔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배운 게 뭐냐면 주식은 계속 실시간으로 쳐다보면 안 되겠구나. 마음이 흔들려서 쉽게 팔거나 사면서 실수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또 그냥 꾹 한 3, 4년인가를 끌고 갔나? 저는 이제 이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 최초니까 성공하면 대박 나겠다. 그리고 주식은 희망을 갖고 살잖아요. 꿈을 먹고 살기 때문에 점점점 국내에서 소문이 나면서 점점 이렇게 뭐랄까 거래량도 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관심이 많네. 군중심리가 이제 좀 작동이 됐겠군. 임상 3상 결과 나올 때까지는 일단 갖고 가봐야지 해가지고 그때 아무튼 한 3, 4년을 갖고 있었어요. 한 2009년도? 임상 3상 발표가 내일 난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발표 전날 주가를 보니까 주가를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 초보긴 하지만 그 생각은 든 거야. 이게 지금 기대감으로 내가 처음에 샀을 때가 3,000원, 5,000원 막 이때부터 샀는데 그때 당시에 뭐 한 5만 원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거의 한 10배 올랐죠. 아니 그러면 내일 3상 결과가 잘 나와도 그렇게 많이 안 오를 것 같고 만약 3상 결과가 잘못 나오면 한마디로 지옥을 가겠구나. 이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에 막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10억 정도 됐나? 그 정도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8, 9억 번 거죠. 그래서 애매하니까 전량 매도하기는 좀 그래서 한 1억 원치 남겨놓고 싹 다 팔았어. 임상상상 성공했다고 하면 뭐 다시 좀 비싸더라도 또 사지 뭐. 그리고 또 장기 투자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음날 임상 3상이 대부분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3일인가 4일인가를 연속 하한가를 간 거야. 그래서 막 5만 원이었던 게 이제 한 만 원대로 떨어진 거야.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돈을 좀 세이브 했잖아요. 1억 원만 남겨놨던 돈은 이제 한 1억 원의 돈이 이제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로 줄어드는 걸 눈으로 보면서 정말 주식 무섭구나 하고 하한가 풀릴 때 그냥 젠백스 나머지 그냥 싹 다 팔고 이제 젠백스를 안녕하고 이제 끝냈죠. 야, 그래도 벌써 한 8억 보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초심자의 행운치고는 엄청난 이득을 봤죠. 저는 정말 그래서 주식은 실력이 기반이 되어야 되지만 운이 따르지 않으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불행할 수도 있는 저는 정말 처음 2번이 정말 운이 좋았고 3번째도 성공했어요. 3번째는 또 뭐냐면 그래서 이제 젠백스를 팔고 뭘 하지? 하고 이제 또 신중하게 생각을 했죠. 성격상 여러 개를 사는 건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계 최초가 뭐가 있을까? 하는데 셀트리온이 이제 제 눈에 띈 거예요. 셀트리온을 왜 샀냐면 그때가 2009년 그것도 한 하반기인가? 얘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 그 전 세계 거의 최초의 버금가는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외국 같으면 약값이 오리지널 약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면 많은 인구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배포할 수 있으니까 틀림없이 좋은 장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로 EMA라고 해서 유럽의 일종의 그 의약 허가 내주는 위원회가 이 셀트리온을 허가를 해줬어. 대단한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이제 판매만 하면 되겠다. 점점점 판매 루트를 뚫고 뭐 외국에 이제 이런 총판을 뚫고 유통 루트를 뚫으면 당연히 싼 약인데 효과는 똑같으니까 당연히 잘 팔리겠지 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샀어요. 계속. 근데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2013년도인가 그때 8월, 9월인가 허가를 맡아서 되게 축제 분위기였는데 의외로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 당시에 유명한 사건이 거기 셀트리온의 회장님이 막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공매도가 너무 심해서 회사를 말아 먹으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해서 그때 막 그 셀트리온 주주들이 막 똘똘 뭉치고 막 더 주식을 더 사자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스토리가 좋은 거죠. 애국도 하고 싶고 틀림없이 나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될 거다. 왜냐면 저는 느긋한 장기 투자자니까. 그래서 한 2014년도까지 계속 또 샀어요. 계속 샀어요. 그냥 만주 정도 샀어요. 평균 단가는 한 4만 원 정도. 그러니까 4억 정도를 투자를 한 거죠, 일단. 그래서 막 투자를 하고 계속 사고 있는데 야, 이거 이러다가 나 대주주 되겠네 하면서 이제 막 계속 사고 있는데 한 4억 정도 좀 사고 나니까 한 만주 정도 채우니까 갑자기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됐다. 예, 2015년도부터인가? 1년을 버티니까 1년 한 반? 그러니까 이제 막 올라. 그게 금세 막 팍팍팍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그럼 그렇지. 안 오를 리가 있나? 이제 생각하고 그때 내가 샀겠어, 안 샀겠어? 이제 안 사지. 왜냐하면 너무 비싸게 올라가니까. 그 돈만 이제 투자를 한 거지. 근데 그게 이제 결국 또 한 2, 3년 지나면서 뭐 거의 한 30 몇만 원? 그렇게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4만 원인데 또 30 몇만 원까지 오른 거죠. 야, 몇 배예요, 그럼? 와. 그럼 또 한 8배. 오, 그렇죠. 올랐죠.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한 4억 정도 투자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순식간에 32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못할 추억이 뭐냐면 여름 휴가를 간 거예요. 와이프랑. 근데 휴가 간 날 좀 이제 좋은 데 갔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너무 비싼 데 왔나?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와이프한테 딱 보면서 오늘 셀트리온 얼마 올랐다 하면서 오늘 우리 1억 벌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유량이 많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셀트리온이 좀 슬슬 김이 빠지고 뭐 아무튼 하면서 이제 큰 회사가 되니까 이제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걸 따지고 어쩌고 냉정하게 되니까 이제 점점 쓰러져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팔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갖고 있어요. 아들, 딸한테도 셀트리온을 사줬고 우리 와이프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거는 그냥 장기 투자를 하면 언젠가는 점점점 발전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제2의 삼성 같은 회사가 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셀트리온을 어느 정도 팔면서 돈이 이제 여유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몰빵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집중 투자를 이제 그만. 운이 좋았으니까 다음에는 무조건 실패할 확률이 높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겁이 더럭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그래도 겸손하셨네. 보통 그렇게 3번 먹으면은 나 천재일지도? 저는 장점이 뭐냐면 쉽게 흥분하지 않고 쉽게 절망하지도 않아요. 스님, 저 바람에 흔들리는 저 깃발은 도대체 바람이 흔들리는 건가요? 깃발이 흔들리는 건가요? 저 흔들리는 것은 네 마음이지 바람도 아니고 깃발도 아니야. 그 유명한 얘기가 있거든요. 처음 들으면 그게 뭔 말인지 몰라. 근데 주식을 계속 하다 보면 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보이지 사실 주식의 가치, 그 회사의 가치는 안 변하고 있거든요. 그 세상이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작년에 비하면 올해에 비하면 내년이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극복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자산 가치가 있는 건 주식이나 부동산이 틀림없어요. 오히려 현금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그러다 보면 상장 폐지도 당하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셀트리온 얘기하자면 그래요. 거기까지 성공을 잘했어. 그러니까 이제 여유돈이 생기니까 몇 개를 이제 나눴어. 분산 투자를 하셨군요. 나누면서 이제 옛날에 했던 이제 비상장 주식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좀 저가의 뭐 제약 바이오를 이제 투자도 하고 뭐 의료 기기에도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런 이제 성공 신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뭐 거의 잠잠하거나 내려가거나 근데 저는 지금도 제가 선택한 주식 개수가 총 한 5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갖고 있는 게. 생각보다 몇 개 안 되네요. 네, 안 돼요. 집중 투자죠. 근데 아무튼 여윳돈 생기면 100만 원씩도 사요. 그냥 계속 사고 있어요. 언젠가는 셀트리온처럼 어느 순간 확 오를 거라고 내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주식 하나 계좌 설명 보여드릴까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혹시 이게 초창기 이랬다가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난 여기서 사고 있다는 거지. 이제 이게 일봉인가요? 주봉인가 월봉? 이거요? 월봉이요. 잠깐 왜 이게 월봉이라고요? 네, 지금 얼마 동안 떨어지고 한 4, 5년째 지금 투자하는데 2021년도부터인가 투자한 건데 잠깐 반짝반짝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 근데 내가 이걸 계속 사고 있는 이유는 그 땅에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회사를 공부는 계속 하죠. 근데 이 회사는 틀림없이 그 타임 테이블에 맞게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요. 발전하고 있고. 단지 바람이 흔들리고 깃발이 흔들리고 있을 뿐이라고 난 생각해요. 원장님 계속 이제 그 마음이 흔들리는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람이 흔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깃발 꽂아놨는데 태풍이 불어요. 그것도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까? 근데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주식으로 큰 재산을 얻을 수 없다고 난 생각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일종의 더 많은 돈을 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괜히 소액으로 여기저기에 찔렀다 뺐다 하면서 매수매도 하는 건 인건비도 난 안 나온다고 생각해. 정신적 스트레스도 엄청 크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치과 의사만 해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걸 현실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아마 거의 우리나라 치과 의사의 99%는 동의하실 거예요. 의사들도 거의 대부분이에요. 상위 1%가 아닌 이상은 본업으로 부자 되기는 힘들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인생을 바꾸려면 많은 돈을 여기다 태야 된단 말이에요. 제 나름대로의 많은 돈을, 재산을. 그러기 위해서는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제 선택이 정말 올바르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바람이 한번 순풍이 불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이 주식에 투자를 지금 현재 얼마 했는지 아세요? 얼마 했어요? 10억 정도 했어요. 내가 얼마 속이 찢어지겠어요. 지금 86%가 떨어지고 있어요. 10억에 86%? 거의 그래요. 그러면 진짜 몰라요. 아무튼 최고점에 의하면 86%인데 저는 이제 한 이전에 이거보다는 최고점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지금 한 60, 70% 손실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재수 없는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상관없어요. 비상장 주식 얘기해 드릴까? 네. 제가 기회가 있어가지고 몇 년 전에
한 4년, 5년 전에 드론 회사를 하나를 샀어요. 드론 회사. 비상장으로. 비상장으로? 드론 거의 중국 애들이 만드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드론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을 때 난 이게 드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토리가 너무 좋아. DJI라고 하는 회사예요. 알죠. 저희 촬영한 사람 다 알죠. 지금도 중국 최고의, 지금은 사람들이 드론을 많이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회사가 지금도 비상장 주식이야. 그러니까 너무 투자 기간이 길고 도대체 얘가 상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중간에 나왔죠. 상장만 되면 대박이 날 텐데 말이죠. 마음이 흔들리셨네요. 그러니까 바람이 나를 막은 거죠. 이건 진짜 왜냐면 중국이라서 일본에 또 트럼프 옹께서 또 대통령 되시고 이랬는데 이게 끝도 없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 그 돈 빼서 잘 딴 데다가 가능성 있는 데 투자해줘가지고 그 돈이 여기로 갔죠. 그리고 지금 계속 말아먹고 있는 중이죠. 아, 그럼 세계 최초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투자 안 하세요? 암호화폐를 모두 다 좋아하진 않지만 비트코인만큼은 최초니까 투자를 할 만은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될 것 같기는 해요. 그게 틀림없이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가 나중에 목표 가격을 얼마를 잡고 매도를 해야 될지 매도 가격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년인가? 비트코인 한 5천만 원 정도대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미친 척하고 한 주를 살까를 심하게 고민을 했다가 그럼 내가 이걸 얼마에 팔아야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 대답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좋아하는 게 보통 10배 뭐 이러는데 그럼 5천만 원에 사서 5억이 될 때까지 내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실체가 없어서. 네,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준비한 콘텐츠가 훨씬 많은데 이게 재밌게 듣다 보니까 이미 너무 분량이 차버려가지고 오늘 이쯤 하고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뭐 이거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고 댓글도 많이 달면 주식 쭉 한번 제대로 풀어주실 생각 있으신가요? 네, 뭐든지 뭐 저는 유튜버니까요. 조회수로 승부를 벌여야죠. 조회수 잘 나오면 얘기 뭐 또 한번 찍어보죠. 뭐 근데 저는 이게 치과 의사고 주식에 대해서 전혀 잘 알지 못하는 혼자만의 그냥 스토리로 이렇게 투자하는 이런 그냥 소액 주주예요. 그러니까 뭐 재미삼아 보실 수 있었던 그런 그냥 컨텐츠였었으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조회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뭐 제 나름대로의 또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원장의 주식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